됐어요. 좀 땡기면 안 돼? 더 땡기면 낫지. 이런 붙임을 했을 때 이 어깨 짚는 수를 이제 많이 씁니다. 이 어깨 짚는 수는 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듭두실 때요. 어깨 짚는 수는 이런 경우에도 많이 쓰죠. 이렇게 두고 이쪽을 이렇게 벌려놨는데 다음에 여기가 백집이 이제 좋아질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흙 모양도 키워가려면 이런 수를 많이 쓰죠. 이 수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수 의미는 여기 백 모양이 커지는 걸 막으면서 이렇게 진출을 해서 다음에 이렇게 봉쇄하는 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한칸 띄워서 이쪽을 지켰는데 그 다음에 노렸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짚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이제 또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어깨 짚는 수는 이제 알파고가 애용하는 수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깨를 짚으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어깨를 짚으면 기본 상식이 한쪽을 밀어야 됩니다. 어깨 짚었다. 그러면 너 왜 어깨 짚어? 손 떼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한쪽을 밀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딜 미느냐? 두 군데 있죠. 이렇게 밀 수도 있고 이렇게 밀 수도 있고.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띄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 지킵니다. 이거 얼핏 생각하면은 귀를 단단하게 붙여준 것 같은데 돌들이 이렇게 중앙으로 놓여지니까 이쪽 화점과 호응해서요. 여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흙은 여기 단단하게 아주 중국어로 붙여 있고요. 백은 여기 활발합니다. 그래도 무슨 실속이 있느냐? 그런데 알파고가 이세돌 사람한테 5번기에서 이겼잖아요. 그 이후에 세계 인류 기사들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60판을 뒀습니다. 이세돌한테 이긴 거예요. 60판을 넣었는데 한 판도 안 졌어요. 그러면은 알파고가 이제 이 수법을 그때 애용을 했는데 이 수법이 좋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렇게 둬봐도 굉장히 백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쓸 게 없어졌네요. 이제 말로 하겠습니다. 고자 제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고자.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높을 고자, 사람 자자. 고자, 높은. 그러니까 고수는 제복. 제복이라는 것은 복자는 이 어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 한자를 한번 써주세요. 여기 펜이 없어요. 펜이 없어서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자 제복이라는 것은 복자는 이제 배복자인데 바둑한 중앙 천원을 어복이라고 해요. 물고기 배에 갔다 이거죠. 하얗게. 그래서 고자 제복이라는 뜻은 고수는 중앙에 뜻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 수법은 부분적으로는 좀 그쳐주는 것 같은데 중앙이 좋아지잖아요. 그 옛날 바둑격언의 의미가 오늘날 와서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고자 제복이요. 그래서 이 붙임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어깨 짚으면은 좀 기분이 나빠서 잘 안 쓰는 겁니다. 바둑도 좀 쪼그라들고요. 그래서 이 붙임 대신 요즘은 이렇게 높은 붙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등수가 바뀌었어요. 이제 얘가 1등이 됐어요. 얘는 4등이 되고요. 얘는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두는 게 이렇게 두는 거보다 월등히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니까 지금도 이렇게 두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알파고의 수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깨 짚는 수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알파고가 아까 정석에서 보셨듯이 붙이는 수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알파고 바둑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한 가지가 이세돌 사범이 알파고랑
100만 불 걸고 5번기를 넣었잖아요. 그 첫 판에 바둑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협공을 해서 보통은 이제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 이걸 붙였어요. 붙이는 수는 이제 보통 속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는데요. 다음에 한 칸을 띄면 아까 처음에 한 칸 띄면 이렇게 받았잖아요. 지금 이걸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받게 돼요. 요 삼선에 받는 거랑 여기 받는 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붙이고 뛰면은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분한테 이 수는 속수입니다. 그냥 뛰셔갖고 이렇게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서 두시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알파고가 이승을 상황하고 그 중요한 승부를 하는데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협공을 했죠. 사모님 마이크가 그러니까 뛰쳐나가는데 네, 오늘 그냥 하죠. 사모님 마이크 밀고 참 마이크. 마이크를 안 네. 네, 이렇게 밀고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밀어가는 게 이제 사선으로 집이 돼서 굉장히 손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선을 밀면 안 된다. 집이 손해다.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아마추어분도 그렇게 많이 알고요. 프로들은 특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파고가 그 첫판 들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낌없이 집을 크게 만들어주고 이 급소를 뒀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의 행만은 보통 이렇게 나가면 보통이죠. 그러면 이렇게 띄고 뭐 이런 식의 바둑이 됩니다. 이 모자를 씌워서 이렇게 추격을 하니까 흙이 좀 활발하죠. 여기 집은 삼선보다는 좀 크게 굳어졌지만 중앙 전투할 때는 지금 굉장히 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뒀는데 이때까지는 뭐 알파고가 정석을 잘 모르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사선을 막 미니까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보시죠. 이슬서원도 고수 아닙니까? 이렇게 안 나가고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는 건 상당한 뜻이 있습니다. 붙여서 젖히면 이렇게 두는데 지금은 여기 끊는 수 때문에 그걸 이어야 돼요. 이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협공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백이 이 자리를 둬서 흙을 이쪽으로 몰아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고수행만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입구자로 나가면 이제 계속 공격당해서 막 공격당하는데 붙여서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둬서 이쪽 역습하고 끊는 수를 맛보기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뒀어요. 이 치맞는 수 이거 두면 안 되는 수죠. 두 점머리가 아픈데 스스로 두 점머리를 이렇게 붙이는 수. 이거 상당히 이거 속수입니다. 상당한 속수라 두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끊었어요. 끊으니까 생각보다 백이 답답합니다. 갇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습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습을 이제 이런 좋은 수를 찾아내서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뛰는 수랑 젖히는 수를 맛보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둑은 여기에 거꾸로 두 점머리 당하니까 이 백이 재미가 없어요. 쌈짓 뜨고 살고 두 점머리 두들겨 맞고 졌습니다. 이거 첫 판인데요. 이 바둑에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전에 사선을 밀면은 손해라고 그래서 이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감히 밀고 요 급소를 제압을 해서 바둑을 유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알파고 바둑의 특징이 사선도 밀 때는 시원하게 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파고의 새로운 수법 3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파고는 붙이는 수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 짚는 수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사선도 때로는 시원하게 밀어서 급소를 차지합니다. 이 3가지가 대표적인 알파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고를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그 3페이지 갖고 계신 분 있고 2페이지 있는 분인데 3페이지를 많이 갖고 계시죠? 3페이지 바둑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보고요. 거기는 이제 수순이 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수순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걸쳐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큰 곳이죠. 여기를 두고요. 그래서 이제 걸쳐서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기본 정석이죠. 네, 많이 쓰여지는 정석이고요. 다음에 여기를 담가보니까 다음에 이제 이쪽을 둬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걸치니까 흙이 여기에 끊었습니다. 끊어서 이제 되게 좀 곤란하죠. 이렇게 밑으로 빌 수는 없고 이제 버리는 사석 작전을 썼는데 이렇게요. 넉점이 죽었죠. 보통 넉점 죽으면 상당히 실리가 손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먹여쳐서 그러니까 넉점을 죽인 거는 실리 손해가 크지만 백은 이렇게 두텁게 이쪽을 큰 세력을 만든 겁니다. 흙도 넉점 잡은 실리가 커서 전혀 불만이 없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쪽 백 모양이 아주 크죠. 그래서 흙이 이쪽 백 모양을 파괴하는데 이 급소를 둔 겁니다. 좋은 감각이죠. 이렇게 띄게 되면은 여기도 좋아지고 여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급소는 프로들만 두는 게 아니고 저희 회원분들도 둘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는요. 이 수는 이제 여기 뛰어 들어가는 수 또는 붙여서 이도를 이제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받습니다. 받으면 이제 이렇게 없애지는 수가 좋아요. 알파고 수가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둑을 두신 분은 백은 오청원 선생입니다. 오청원보다요. 흙은 당시 라이벌인 삭가다보다. 두 분이 이제 바둑계 정상을 서로 다퉜는데 오청원 선생은 뭐 잘 아시죠? 20세기 기성입니다. 20세기요. 펜이 없어서 이것도 말로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펜을 가져올 수가 있지. 이게 바둑이 고수의 수법이죠.
20세기의 기성인데 오청원 선생님. 19세기에 수책이라는 분이 있어요. 슈사코 수책. 마늘모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청원 선생님이 이제 20세기 기성인데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인데 요 다음에 보면요. 여기 그 이창호라는 아주 대단한 기사, 천재 기사가 있죠. 이창호요. 이 기성이라는 칭호를 이제 드리는 것은 당시대의 모든 기사를 전부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타이틀이 없을 때라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타이틀을 전부 석권하는 거죠. 그러면 이창호 사범 때도 대단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스승인 조은영 부사님.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여기 유창혁 사범이 있어요. 최근으로 내려오면 뭐 박정환 사범이 있고요. 심지서 사범이 있고요. 이세돌이는 어떻게 안 나와요? 은퇴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 다음에 커제. 네, 좀 아쉬워서 제가 써놓죠. 돈도 안 들고. 네. 세돌이. 네. 은퇴해서 또 이세돌 사범 얘기하면 강의가 이제 옆으로 빠지니까. 대충 이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꼭 꼽아야 된다면 이창호 사범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당시 그 한중일 인류 기사를 전부 제압을 했죠. 요즘 이제 성적을 좀 못 내지만 뭐 집중이 좀 안 되고 나이 탓도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당대 일본의 모든 기사를 전부 굴복시켰어요. 당시 이제 대한민국은 바둑이 좀 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바둑은 아주 일본에서 우습게 볼 때예요. 1980년대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은영 구단이 응창립에 1회 우승하면서 한국 바둑이 점차 일본 바둑을 꺾게 됐죠. 꺾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훌륭한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봉수 구단이 서운해하면 여기다 잠깐 넣어줄까요? 그런데 제가 이 기성 얘기를 왜 하냐면 저 오청원 선생은 당대의 모든 기사를 굴복시키고 바둑도 굉장히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통 기사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착상이 나오는 겁니다. 저 오청원 구단이 이 장면에서요. 어떤 기사도 생각 못하는 묘수를 듭니다. 보통은 이렇게 지키고 약점을 노리는 건데요. 이걸 먼저 들여다보고 다음에 지키고 나서 여기 나가 끊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지킬 때 선수를 잡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보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수를 뒀어요. 어디를 뒀을까요? 여기서 1,000원이요? 네. 보통 1,000원짜리라고 하는데 오늘은 10,000원짜리로 할게요. 네. 아니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이쪽을 키워가죠. 여기를 두면 얘네들이 빠끗빠끗 웃죠. 여기를 흙이 두면 얘네들이 인상을 쓰죠. 흙이 여기 두면 힘을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천 선생이 둔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딱 두니까 그 상대 사커다구다리 안색이 새파랗게 져요. 상상을 못하는 수인데 이 수를 당하니까 곤란해요. 나와 끊으면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지키니까 이렇게 둬서
이쪽이 너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들여다보고 여기 둔수는 그러니까 20세기 바둑 역사상 10대 묘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10가지 묘수가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그런 멋진 감각이에요. 누구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은. 저희들이 감탄하죠. 야, 바둑에 이런 기가 막힌 책성이 있구나. 감탄을 하는데요. 이 바둑은 결국 흑이 졌습니다. 이 수가 너무 놀라운 수인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AI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AI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AI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AI가 가장 좋은 자리를 파랗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황색, 색깔로 표시합니다. 파랗게 표시를 해서 그걸 블루 스팟이라고 그래요. 파란 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둑TV에서도 요즘 뭐 블루 스팟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가장 좋은 자리다. AI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나 했더니요. AI가 두 군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가 가장 좋다고. 그러니까 오창원 선생님의 이 수는 저도 아직도 이 감동이 남아 있는데 AI가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 수 어디냐 이렇게 찍어봤더니 두 개를 얘기를 해요. 여기도 좋다. 어쨌든 이것을 별 생각 없이 바로 이런 감각을 AI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AI가 얼마나 그 바둑에 대한 감각이 훌륭하냐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제가 놀랐어요. 그 AI 프로그램이 제가 입단했을 때 있었으면 저도 바둑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조은현 사범한테 또는 서봉수 사범한테 철저히 눌렸죠. 컨디션 좋아서 성적 잘 내서 이제 한 4강 올라가잖아요.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조은현 아니면 서봉수. 어떤 사람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거기에 서 있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기질 못해요. 타이틀 따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쩌다가 10판에 한번 진짜 행운이죠. 럭키예요. 행운인데 이기고 올라가면 딱 좋은 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이 조서 이 두 기사한테 눌린 세대예요. 근데 이렇게 좀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까? 저는 강의에서 잘 가르쳐 주잖아요. 안 가르쳐 줘요. 영업 생각하는지 영업 전략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원분도 친구랑 이렇게 바둑 두면은 제가 이제 좋은 수를 이제 실전적인 수를 가르쳐 드리면 가서 재미를 봅니다. 친구 이겨가지고요. 근데 너 요즘 어디 가서 바둑 배우냐? 뭐 친구가 좀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 비밀로 하죠. 배우긴 요즘 내가 좀 바둑 TV 좀 봤더니 요즘 바둑이 좀 감각이 좋아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도 AI가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알파고의 이런 훌륭한 감각을 소개를 하는데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창원 선생님이 이 감각을 보여준 게 지금 몇십 년 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감동을 받았는데 AI는 조금 이렇게 돌려보니까 바로 여기를 지적하고 여기도 지적을 해요. 이 바둑은 이제 졌는데 이렇게 둬서 졌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졌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음 응수도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두라고요. 이렇게 둬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두라고. 어깨 짚는 수 참 좋아해요. 이렇게 둬서 여기 밀면 이렇게 경쾌하게 이쪽을 삭감하면은 뭐 집들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AI의 그 오초훈 선생님 같은 이게 훌륭한 걸 설명드렸는데요. 기보를 한번 보시죠. 기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둬서 이렇게 됩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죠? 이전에는 이렇게 뒀는데 요즘은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뒀네요. 다음에 이제 3, 3에 들어가서 이런 정석형이 지금 이루어지고요. 다음에 갈라치는 수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크게 두면은 이쪽이나 이쪽이나 한 군데는 굉장히 큰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요. 여기를 들어오면 이도를 공격하면서 이도를 슬슬 이렇게 공격하면서 여기가 굉장히 크게 굳어지죠. 이쪽 들어오면 역시 뭐 다른 공격도 있지만 평범하게 이렇게 둬도 어떻습니까? 이쪽이 아주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크기 두면은 아주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갈라친 것은 이런 큰 모양을 이제 줄이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들여다보고요. 다음에 이제 이쪽을 이제 파괴하려고 되게 생각을 하는데 집 모양이 너무 크죠? 이렇게 모양이 크면 뭐 아마추어 분들은 좀 무서워해요. 이거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잘못 들어가면은 곤마돼가지고 바둑을 망칩니다. 근데 이 모양은 이제 푸시는 방법이요. 보통 여기를 둬서 이렇게 젖힙니다. 젖히면 끊는 수는 있지만 느는 게 정수예요. 끊으면 두 점을 잡을 수 있지만 여기 당하고 이렇게 늘어두면 두 점을 잡아도 이쪽 돌이 약합니다. 이렇게 공격당하면요. 이 돌은 여기 집 모양이 있고 집 모양이 하나도 없죠. 이거는 그게 아주 불리한 겁니다. 끊어 잡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얌전히 느는 게 정수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지키면 그래도 큰 공격 안 당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맞게 되면 이 돌도 아주 약하죠. 보통 이렇게 많이 두어집니다. 많이 두는 거예요, 수법이. 그런데 알파고는 다른 수를 써요. 이렇게 붙입니다. 아까 붙이는 수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 붙이는 수 뜻이 뭐냐? 일로 젖히면 아까 옛날부터 내려온 수법은 이제 이걸 선수하고 젖히는 건데요. 그냥 젖혀요. 이 선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했으니까 단수를 치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이쪽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요렇게 둬가지고 요렇게 둔 거보다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하는 게 훨씬 이쪽 돌을 압박을 해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수를 이제 알파고가 많이 쓰는데 그 붙이는 수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거보다 뭐가 좋은데? 이쪽을 이제 둬서 이제 자꾸 싸워 나가겠죠. 싸워 나가는데 이 돌이 아직은 곤마죠.
이 돌이 봉쇄당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넘는 수가 있습니다. 훌륭하게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요. 여기 끊어서 이렇게 두는 게 선수예요. 여기까지 선수가 됩니다. 다음에 이 돌이 봉쇄가 돼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두고 건너 붙였어요. 이렇게 건너 치면은 여기 촉촉수에 걸려요. 먹여쳐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잊질 못하죠. 야, 요거 이어가지고 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참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봐도 진짜 배워서 초볼 때 가끔 해보고요. 몇십 년을 못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아주 하수랑 두기 전에는 이런 소리. 아, 이거 한번 잡아먹으면 참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겠는데 어쨌든 이 촉촉수가 있어서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적 단점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게 알파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 팬들 중에는 이제 알파고 수법을 흉내를 내잖아요. 그 알파고가 뭐 이렇게 두고 이제 밀어서도 많이 둬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수가 두면은 그 수가 좋은 수기 때문에 따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좀 알고 따라 두시는 게 더 좋겠죠. 그 저희 동료기사 중에 정시현 사범이 있어요. 이제 명지대 바둑학과에서 이제 교수로 한 20몇 년,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정시현 사범이 이제 한양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저랑 태국을 한번 갔어요. 바둑 교류전이 있었어요. 영문과 출신인데 저는 고등학교 영어거든요. 저보다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죠. 말을 못한다니까. 말을. 배고프면 뭐 헝그리 하면 되거든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걸 좀 품위 있게 영어로 표현해야 된다. 이게 머리 쓰다가 이제 말이 쑥쑥 안 나오는 거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배고파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영문학과를 우수하게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그 영어를 나보다 못하냐. 그러니까 정세사람 얘기는 나 그거 뭐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세사람이요. 그래서 이런 정석형에서도 그냥 무슨 영문도 모르고 그냥 알파고가 두니까 따라 든다 이렇게 두시는 것보다는 의미를 좀 알고 두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수를 이 경우에 이제 많이 쓰는데요. 여기 붙이고 이렇게 젖히는 수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좋은 겁니다. 실전은 그대로 여기를 이었어요. 네, 이었습니다. 끊으면 어떻게 되냐? 이 궁금하실 텐데 늘면은 여기 끊는 거랑 여기 축으로 보는 게 맞보기라 이건 흙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이제 보통 정수고요. 이렇게 찍혔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네, 좋은 수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나와 끊는 걸 이렇게 이제 선수로 이렇게 막았는데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요런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을 드신 분은 저희 리그전 단수로 한 5단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5단 정도 되는데요. 다음에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이제 건너붙여 끊는 게 좋은 수입니다. 건너붙여서 끊는 수는 여기로 나가는 수를 보고 있어요. 막지를 못하죠. 단수 아닙니까? 이렇게 두고 싶은데 이렇게 밀고 나가면 이쪽이 뚫려서 흙이 망하죠. 좋은 액점입니다. 그러니까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날일자요. 날일자는 이렇게 건너붙여서 두는 거죠. 액점이죠. 이게 쳤습니다. 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흙도 단단해졌지만 백도 모양이 시원해졌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한 수가 중요한데요. 여기서요. 일단 흙은 중앙으로 나가서 이도를 계속 공격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뒀어요. 이돌의 진로를 이제 막은 거죠. 근데 이 수는 여기서는 좋지 않은 여기서 어디 두는 게 좋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여기서는 이 자리를 두는 게 굉장한 급소입니다. 저쪽 돌만 보면 백이 이렇게 늘면은요, 이 돌이 곤마가 돼요. 이 돌이 벌써 얼핏 봐도 집 모양이 별로 없죠. 다음에 막 이렇게 씌우면은 답답합니다. 이 돌도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두는 게 급소입니다. 그럼 백이 이렇게 두면 오목이죠, 사면 이렇게 젖히게 되죠. 그럼 백이 봉쇄당해서 백이 아주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오목 둘 때는 3치고 4치고 하는 게 좋지만 바둑에서는 오목식으로 두면은 아주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둔 게 참 좋은데 이 돌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돌이 대마 아닙니까? 대마인데 약한 돌인데 이 돌이 이렇게 공격당하면 굉장히 겁을 많이 내죠. 다음에 백의 한수를 보시죠. 여기를 뒀어요. 이 수가 참 좋습니다. 이 수를 두면은 여기 끊기면 안 되니까 여기를 둬야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바둑은 이렇게 오목식으로 두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자꾸 한가티인데 들여다봐서 오목 만들기라는 공격법을 이제 이전에 강의를 두세 번 했는데요. 이렇게 이런 오목식도 좋지가 않지만 이 형태도 아주 안 좋아요. 아까 여기 둔 수도요. 백한테 오목을 두라는 얘기죠. 오목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소가 되는데 여기서 이 급소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연결했는데 오목두는 벌써 이겼어요. 이겼지만 급소에 와 있어서요. 바둑은 이 호구자리가 급소인데요. 여기를 두면 진 모양도 생기고 이제 호구가 2개씩 생기죠. 이런 자리가 급소가 되는 겁니다. 이 수가 날카로웠어요. 이 수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끊었어요. 여기 뚫고 나가는 수가 있어서 응수를 해야죠.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렇게 응수하니까 여기 붙였어요. 블록해달라는 거죠. 날카롭습니다. 두 점머리 붙여서요. 여기 찌르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상당히 그 좁은 공간인데 서로 날카로워요.
요 나가니까 요 끊는 수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한 점 보태주는 형태가 돼서 과연 나빴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띄었어요. 여기를 띄니까 이제 점점 약해졌는데 다음에 이렇게 뒀습니다. 여기 잡아달라는 거죠. 잡아주면 이제 이렇게 선수를 하겠다. 이 선수가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밀고요. 이 과정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이쪽이 다 잡힐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한번 크게 입장해서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백이 상당히 엷어 보이는데도 또 자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씌우는 수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대로 잡고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제 선수 잡고 이런 데를 막는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꼭 찔러보고 싶죠. 이런 데는 꼭 끌어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끊는 수는 지금 좌충입니다. 박스예요. 이렇게 막으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단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드리지. 다음에 이으니까 여기라도 끊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쑥 나가서 오히려 흙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를 잇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수를 여기 이었는데 이렇게 자꾸 나간 거는 자충이 돼서 대합수가 됐어요. 너무 좋아졌죠. 바둑에서 이런 포도송이는 안 좋은 거로 되어 있어요. 포도송이요. 이 포도송이 형태는 나중에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굉장히 좋지 않은 뒷맛이 생기는데 다음에 여기를 뒀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수미는 이제 받아달라는 거고요. 들여다보는 걸 선서하고 여기를 이제 막아놓고 이런 좋은 데를 주겠다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두시겠어요? 받아야 될까요? 이 기보 보시면 이렇게 뛰쳐나갔습니다. 보통은 지키면 집이 완성이 되죠. 상당히 큰 집입니다. 이런 집은 지금 대기 전체적으로 큰 집은 별로 없죠. 조금씩밖에 없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큰 집은 상당히 흙한테도 좋은 건데 이렇게 지켜서 이쪽 모양이 생기면 이 모양이 생기면 여기가 또 상당히 큰 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통 집을 깨자고 하면 받는 게 정수인데요. 이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간 수는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받았을 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AI 얘기도 오늘 했지만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항상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키면 이 집은 지켜지지만 더 큰 모양이 이쪽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집만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반발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뛰어나가서 반발하는 게 상당히 획이 있고 좋은 수예요.
반발하니까 100초 뛰어 들어갔어.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중반의 전략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받으면은 편하죠. 편한데 괜히 뛰어서 반발해갖고 들어오니까 이돌도 약해졌잖아요. 발상의 전환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바둑 두시는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바둑인데 실수해가지고 역전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실수는 여기 인류 고수들 써놨지만 이분들도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야구를 보면은 3할 타자가 훌륭한 타자죠. 3할 타자요. 훌륭한 타자인데 10번 치면은 3번 맞추는 겁니다. 7번 헛치고요. 그래도 야구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타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 것을 겁내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활발한 수를 두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녹으면 뭐 어떻게 돼? 물이 되지. 그렇지만 여기서 또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흑의 이제 중반 전략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흑의 응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돌이 약하니까 이 돌을 좀 지키면서 두는 게 좋죠. 이렇게 두고 자꾸 이렇게 둬서 살자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반발한 뭐 뜻이 없어요. 이것은요. 여기서는 좀 과감히 둬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거 두터운 세력인데 왜 그쪽으로 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수법은 다음에 여기를 두면 끊는 수 때문에 백이 어떻게인가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전부 빈삼각이에요. 이것도 빈삼각이고요. 빈삼각이 나쁜 건 다 아시죠? 상대편이 빈삼각을 내야 되니까 이 호구가 너무 백한테 아픈 겁니다. 근데 이런데 두더라도요. 이렇게 두시면 이제 5급에서 앞으로 뭐 3, 4년은 더 5급 떠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빈상황이라도 조금 이렇게 능률 있게 둬야 돼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아파요. 왜 그러냐면 빈상황이 나쁜 이유는 다음에 여기를 둬도 여기가 옥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톡 이렇게 두면은 백이 고민을 하게 되죠. 야, 여기 아픈데. 그럼 할 수 없이 나도 아직 못 살았으니까 여기를 지키면 그때는 이렇게 활발하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핵마가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 봉사하는 수도 좋고요. 이쪽도 봉쇄가 되네요. 이쪽 봉쇄해놓고 이 돌을 자꾸 쳐다보면 백도 좀 찜찜하죠. 그냥 쳐다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가끔. 이쪽 이렇게 뭐 둘 수도 있는데 가끔 쳐다보면 돼요. 돈도 안 들고 좋습니다. 모금동도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중반 전략이라고 하면 뛰어들어오게 해서 싸운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인데 다음에 이렇게 살자고 하지 말고요. 보통 이렇게 살려주세요.
중국 드라마 보면 무협 드라마 보면은 이제 쪼밍아 뭐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 끝자고 띄니까 끊어지지도 않고 다음에 여기 두고 봉사하면 이 전체가 지금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이 아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요. 그 제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그 시나리오 쓰는 분이 좀 이상해요. 항상 누가 이제 도망가고 뒤에서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범인이 도망가고 형사가 쫓든지 쫓는데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 서라 이래요. 거기 서라 그러면 한 번도 쓰는 적이 없어요. 앞으로 영화 드라마 보실 때 한번 유심히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 서라 하면은 대답도 안 하고 열심히 도망가죠. 근데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어느 감독이 시나리오를 거기 서라 했는데 딱 섰어. 그러면 이 영화가 대박이라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 거기 서라 하는데 한 번도 쓴 적을 못 봤어요. 가끔은 거기 서라 이게 딱 섰어. 너 왜 섰냐고 쫓아가는 사람이 이상하죠. 그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바둑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바둑은 이제 AI의 수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좀 AI가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그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AI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붙이는 수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어깨 짚는 수, 그다음에 발상의 전환의 하나인데 사선도 시원시원하게 밀어붙여서 공격할 때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선을 민다 하는 것은 진짜 발상의 전환이에요. 오늘 강의는 그 개념이 중요하고요. 이건 잘하는 그 중반 전투의 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제가 중반 전투의 맥은 쉬운 걸 고르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걸 갖다가 제가 만들어 갖고 왔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 화면 모양을 보면 화면에 100이 한 줄밖에 없어요. 대만데요. 그러니까 100이 사는 수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렵습니다.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정인숙 씨. 네. 가서 좀 도와주세요. 네. 기계인들 사람인들. 발상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해봐야죠. 저기 했던 그 약점들이 많긴 많은데 시간 안 나. 밑에서 완전 밑에서 완전
풀어야 돼. 그거 풀어야 돼. 이건 뭐지? 정인숙 씨가 다 만들고 이렇게 이쁘게 네, 예술성을 생각하는 거죠. 네, 만드는데서 그치면은 초보고 이렇게 돌 모양을 이렇게 이쁘게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한 수 위죠. 이렇게 이쁘게. 제가 보니까 저 아는 사람 중에 남편 되시는 분이 하루 속을 썩여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또 부인 되는 분이 친구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 내가 결혼을 한 거냐, 입양을 한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들 계시는 분, 손자 계시는 분은요. 요즘 그 김연경 씨 배구가 뭐 아주 국민적인 대단한 기쁨을 주고 진짜 영웅이 됐죠. 근데 배구 선수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배구 선수를 사귄다, 조심해야 돼요. 괜히 까불면 큰일 납니다. 한 대 맞으면 그냥 간다. 아니 간단하게 토스를 하면요, 뼈가 흔들려요. 네. 스파이크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배구 선수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 꼭 충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든지 네, 절대 싸우면 안 돼요. 토스만 해도 아재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아재 개그 해도 요즘은 잘 웃질 않아요. 웃는 분은 이제 천당 가는 거고요. 안 웃는 분은 그것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바둑 강의가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이 높은 문제라서요. 야, 바둑에 이런 묘미가 있구나 하는 걸 감상하는 차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백대마가 이제 일단 갇혀 있죠.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수를 내야 됩니다. 근데 모양이 워낙 단단해요. 수가 잘 안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수는 건너붙여서 그대로 끊으면 이어서 잘 안 되고요. 이렇게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단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끊는 건 이제 선수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쪽하고 수상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선수가 되겠죠? 선수가 돼도 수상전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두면은 손빼도 잡혔습니다. 손빼도 여기 두면 저 치면 유감부가 그냥 수상전이 안 돼요. 뭐 손빼도 잡혔으니까 가이싸면 더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사는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 전에는 좀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제 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를 둡니다. 여기. 이 끝자가 묘수예요. 여기 집어넣으면 패죠? 패를 피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젖혀요. 수상전이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춤이 되네. 이야. 여기는 들 수가 없죠. 여기를 두면 여기를 이어요. 이때 흙이 곤란한 겁니다. 여기를 두면은 이게 단수예요. 요 단수 치면 요건 잡는데 이렇게 치면 잊지를 못해요. 이 회장이 너무 놀라시는데. 이야. 네, 아무 수도 안 될 것 같지만 상당한 묘수가 숨어 있죠. 그건 한 1급 돼야지 풀겠는데. 네, 1급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어려워. 네, 오늘은 이제 AI 이제 설명을 해서 어려운 거를 제가 만들어 갖고 왔는데 원래 합반을 월요일날 분당에서 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합반할 때 특강으로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는 건데 그날 설명을 못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 이 끝자를 해서 패를 피하면 젖혀서 이게 잡혔어요. 요렇게 한번 더 볼까요? 이으면 요렇게 두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럴 수가 있죠. 잡혔을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뒀어요. 아, 때리고 여기를 둬요. 네. 그러면 여기 못 두잖아요.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잡혔어요. 여기로도 이렇게 자충이 돼서 꼼짝 못하고 수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이 끝자의 묘수로 이렇게 푸는 건데 이 아래 문제는요. 제가 강의를 이제 5, 6년 했는데 한번 이 문제는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못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바둑의 심오한 이치를 알게 해주는 문제. 이 문제가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몰라. 어지러워. 안 먹었어. 네? 이 사화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화는 호구 치면 단수 쳐서 패입니다. 이으면 치중해서 잡히고요. 근데 패를 피해서 사는 맥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수의 맥점이에요. 2의 1에 두는 겁니다. 요 2의 1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잡는 것은 여기를 둬서 때리면 여기 놓으면 살죠. 요로 칩니다. 요로 쳐서 이으면 요건 잡혔어요. 요로 칠 때 또 2일에 이렇게 두면 여기 사는 겁니다. 아주 묘수를 살죠. 2일에 두 군데를 둬서 여기를 두면 때려 이렇게 이었어요. 여기가 집이 돼서 아주 멋지게 사는 그런 맥점입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둘 때 이렇게요. 이 맥점을 일단 아셔야 이쪽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만들어 봤는데요. 이쪽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한 집밖에 없어요. 한 집을 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뛰어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수를 내지 못하면 그대로 잡히는 거죠. 근데 들어가면 나와 끊기가 쉬운데요. 나와 끊으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두면 보통 상식적으로는 유가무가라 수상전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도 기가 막힌 맥점이 있는데 이렇게 붙이는 게 4개예요. 2의 1의 급소에 좋은 수가 많은 겁니다. 이 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잡으면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치게 됩니다. 잊지를 못해요. 이유는 단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붙이는 수는 정말 대단한 맥점이죠. 대단하네. 네, 수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둬거나 이렇게 어떻게 둬도 먹여쳐서 축적수가 되고요. 여기 두면 일로 몰아서 이제 수상전이 크게 달라지죠. 못 잊죠. 그래서 이제 여기 띄는 수는 여기 붙이는 수를 노려서 상당히 좋은 수로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흙이 여기서 이런 묘수를 줍니다. 제가 여기 먼저 2의 1의 급소를 설명드렸죠. 제가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나와 끊으면 곤란하니까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면 살아요. 똑같죠?
여기 집이 돼서 사는 거야. 그러면 이 대마가 전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면 저도 이전에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서 막혔어요. 여기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수가 있습니다. 건너 붙여서요. 그냥 감상하는 기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흙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를 둘 수 있나요? 여기를 두면 열로 쳐가지고 여기에 있지를 못해요. 지금 백대마가 살아가는 게 목표라 그거 잊지 못하면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아서 빅이 됩니다. 빅이 되면 아직 이게 못 살았는데? 이 드라마는 2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1부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1부 끝났는데 이제 2부를 감상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에 치고 이쪽을 나가서 다음 수가 중요합니다. 붙이는 수가 중요해요. 네, 붙이는 게 뉴스예요.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쳐서 이렇게 나가면 이 두 점이 잡혀버리죠. 붙이는 수가 묘수입니다. 이쪽으로 두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수가 있네요. 집어넣는 수 때문에 패가 되죠. 야, 저 좁은 공간에서 메시가 드리블해서 슛을 하지 않습니까? 저 좁은 공간인데 엄청난 묘수가 있어요. 이어야 됩니다. 이어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선수를 하는 게 좋고요. 여기 못 둡니다. 끊어서 안 되죠? 이쪽이 죽어요.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넣어요. 끊어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단수 치고요. 여기 단수 치면은 이어서 이으면 환격이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석점 죽이고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 잡으러 가면 막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단수를 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후의 끝까지 최후의 1인까지 해서 열심히 잡으러 가면 거꾸로 이렇게 단수당해서 죽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풀리는 그 묘미를 그냥 감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느끼실 수 있는 게 너무 돌을 잡으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친구분하고 바둑둘 때 친구분 대마가 죽을 상황이 있어도 가끔은 살려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우정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뭐 전화도 잘 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이제 풀었지만은 어린애한테 내봤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기자가 뛰어나고. 잘 둬요. 여기까지 발견을 했어요. 이 수를 발견했어요.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두는 수를 했는데 이 수를 이제 깜빡하고 기냥했어요. 이 수순 교환이 참 중요한 게 기냥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들어가요.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럼 이어야 되는데 요 교환이 안 돼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살아버려요. 그래서 요 교환을 미리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순이 절묘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70%는 풀었는데 요 수순 교환 하나 안 해서 이제 못 푼 거죠. 그랬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사모님 뭐 이렇게 여기 붙이면 사는데 뭘 그렇게 고생을 하시자고. 붙여서 여기 두면 이렇게 사는데. 아, 뭐하러 여기서 뭐 이해의 묘수를 들리고 그렇게 난리를 치시고. 나도 이게 왜안 돼? 여기 붙이면 사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반전이 있어요. 여기 붙여도 이게 집이 안 돼요. 안 돼? 집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두면은 이거 알뜰하게 한 집 나는데 붙이는 수가 있어요. 붙여서 나가면 이제 이렇게 뒀어요. 이 한 점을 잡아도 옥집이에요. 여기를 쳤어요. 이게 때려봐야 이으면 옥집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뭐 실전에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죠. 붙이는 수로 한 집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열로 치는 순간 옥집이 돼요. 요렇게 둘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두고요. 때리면 여전히 옥집이죠.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네, 다음 한 수는 키워. 네, 그렇죠. 애기는 잘 키워서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바둑은 요 키워서 죽여야 돼요. 이 나가는 수는 사실 그 중급에서 이제 고수 올라갈 때는 이 옥집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죠. 여기 붙이면서 한다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랬죠 제가. 괜히 고생했는데 이수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커가지고 있다 했죠 지금. 이거 주장 안 해요. 하여튼 오늘은 시간도 좀 길었고 어려운 사활도 해봤는데 바둑의 묘미를 좀 느끼시고 이건 뭐 그 다음에 그 AI가 과연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알아주시는 거로 오늘 강의는 좀 아주 충분하게